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볼코를 완화 승인 10월부터 수백억 달러 풀린다. 2008년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이다. 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본 거래와 펀드 투자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이 볼코를 충실히 이행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 완화를 모색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볼코를 완화를 주장해온 바 있다. 이러한 그 볼코를 폐지로 시중에 많은 자금들이 일단은 풀릴 예정으로, 이게 뭐냐면 증거금을 이제 축소하는 규정 등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연간 약 400억 달러, 약 48조 원 정도를 증거금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연간 한 400억 달러, 약 48조 원이 시중에 풀릴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400억 달러지만 이걸 담보로 해서 파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10배, 100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 시중에 추가적으로 은행 그 담보 비율을 줄이는 그런 기능 때문에 아마 그 상당한 금액들이 위험자산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0월에 또 다른 어떤 증시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툴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주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재개가 중단이 된다. 그래서 주식도 많이 떨어졌고, 일단은 세계 증시와 유가, 코로나 급 확산에도 상승한다. 경기 부양 사이클을 기대를 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지금 그 베이징 심파디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육박을 했다. 26일 신규 17명이 발생을 했고, 다행히 추가로 신규 확진자들이 증가율이 증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 홍콩 문제에 간섭하면 무역 합의 파기하겠다. 미국에 경고를 했다. 일단 이제 트럼프가 뉴욕 증시를 부양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하방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카드로 이제 중국 무역 협상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알고, 이제 중국도 역으로 그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 합의가 결국은 에 있어서 중요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수를 이렇게 보면, 어제는 우리 증시는 상승을 해서 코스피가 2134, 그 다음에 코스닥이 750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니케이도 좋았고, 어제 이제 상해는 지금 휴장으로 돼 있죠. 심천도 휴장이었고, 아침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가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하락을 했고, 유럽 시장에서는 오로지 영국만 소폭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어떤 확산세에 따라서 경기 재개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증시가 일부 우려감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정으로 보는 게, 이게 이제 나스닥 항상 제가 말씀드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월봉으로 꼬리가 나온 게 좀 마음에 걸려요. 하지만 지금 양봉 캔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 어떤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니다. 이 캔들을 윗방향으로 주는 연료는 어느 정도 장착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그 월봉이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윗꼬리 음봉, 요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가 이제 최근에 이게 3월이죠. 3월 1, 2, 3월 이렇게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지금 요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면 손해를 보고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볼코를 일부 어떤 개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상방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10월 달부터 볼코를 완화에 따라서 대기자금들, 그 다음에 증거금들이 시중에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아마존의 월봉인데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달에 이제 윗꼬리가 일부 나왔지만 캔들의 길이가 길고,
아직까지는 상승의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지금 이것도 월봉인데 지금 전고점 돌파 이후에 양봉의 캔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남아있다. 뭐 위험 상황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뭐 관심이 많은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니콜라 나스닥 뭐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수소차 관련, 수소 트럭과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큰 뭐 상승을 보여왔으나,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전체 캔들에서 윗꼬리 길이가 좀 많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등에 따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 거래일에서 한 10% 정도 깊은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보면 뭐 화이자라든가 바이젠, 파마슈티컬스 같은 종목은 한 1%대 안팎의 양호한 조정을 겪었고, 아마존도 한 2.24%. 대신에 이제 금융주 섹터에서 많은 조정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골드만삭스가 8.6,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분기 자사주 매입 금지, 그 다음에 배당 초과 금지를 지금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서 그거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그런 법안을 제정을 했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제 그 은행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자사주 매입 금지,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어떤 배당 초과 금지, 이런 것들로 은행주가 깊은 조정을 겪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8.65 하락한 189달러를 현재 지시를 하고 있고, 요것도 한번 급등 월봉 캔들로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상방에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지금 맞이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쉽게 뭐 접근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보면 1050에서 2100 사이에 강력한 뭐 지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역이죠, 요 구역. 이게 이제 빨간색, 이게 51선인데 51선이 이렇게 뭐 상승 중에, 이게 이렇게 보면 끝까지 이제 V자 반등을 해왔는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떨어지면 반등을 하고, 이런 장세가 뭐 지속될 수 있다.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그 하단부에 이제 강력한 뭐 지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기술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뭐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승도 제한적이지만 하락도 뭐 일단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 이제 그 과매도 구간이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 우리 시장의 어떤 시초가가 이제 최저가로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도 이제 오늘 새벽 마감한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종가가 뭐 최저가가 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러한 그 나스닥의 영향으로 아침 시초가부터 뭐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분할 매도 전략이 뭐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보면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미 여기 이제 51선이 200이 뚫는 뭐 그런 상이 발생을 했고, 대신에 이제 정고점 770 요선에 일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이제 그 M자형 뭐 쌍봉 형태가 단기적으로 나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게 깊은 하락은 아니지만 그냥 700 윗선 어디에선가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뭐 코스닥이 뭐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도 개인만 매수하는 뭐 그런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 가량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조 원 가량 매도를 한 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뭐 기계적인 그런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물과 연동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뭐 발생 심하다, 뭐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은 개인의 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선물을 외국인 기관 뭐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물 플레이는 뭐 단기적으로 지수를 박스에 가둬놓고 일단 청산을 위한 일시적인 선물의 어떤 상승이다,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는 현재 보면 전체 뭐 프로그램 매도가 2,500억 정도 발생을 했고, 이 중에 뭐 바스킷 매매를 하는 뭐 비차익 거래가 이상
피차익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개인들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46조 원이 되고 신용도 어느 정도 증가, 12조 원이네요. 신용이. 그래서 이러한 그 고객 예탁금이 45조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어떤 그 프로그램 매도를 어떤 개인들이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승 섹터가 특히 지난주 말에 5G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풍력 에너지 이런 종목이 급등을 했고, 지금 자동차 대표주 이쪽에서는 쌍용차가 중국의 전기차 관련 회사와 어떤 합병 이슈 때문에 쌍용차가 급등을 한 그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대표주가 섹터가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실적 개선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평가된 스마트폰 관련 종목도 상승을 했고, 하여간 관련해서 수급이라든가 관련 종목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해서 관련 기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반기 예정된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G 장비 및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지난해 5G 투자가 본격화됐을 당시 주가가 크게 증가한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RFHRC 등의 주가가 이번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점쳤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5G 관련 장비 및 부품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 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상반기에 투자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발주해 장비 및 부품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투자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는 만큼 투자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5G 관련 장비 및 부품 관련 기업들은 올 하반기 올해 실적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통신 3사의 상반기 투자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데다 하반기에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5G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서다. 장비 및 부품 업체들은 스마트폰, 소형 기지국, 대형 기지국, 라우터, 스위치 장비, 시험 및 인증 기반, 계측 장비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통신 부품과 통신 관련 장비 관련 종목으로 에이스테크, KMW, RFHIC, 오이솔루션, 라이트론, 서진시스템, HFR, 다산네트워크, 유비쿼스, 이노와이어리스, 삼지전자, HCT, DTNC 등이 거론된다. 증권가에서는 주요 통신 3사의 장비 공급업체인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과 관련된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기업의 장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직접적인 수혜 및 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KMW의 경우 기지국 장비 및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삼성전자, 노키아, 그 다음에 ZT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오이솔루션은 광 커넥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과 거래한다. 서진시스템은 기지국 함체 제조업체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지국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이스테크는 기지국 안테나 부품을 생산하며 삼성전자, 에릭슨과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 3사의 5G 투자로 인해 국내 통신 장비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투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미국 등에서 5G 투자 본격화가 예상돼 주가 2차 상승 랠리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고요. 실제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에릭슨하고 일단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화웨이가 아닌 삼성전자로 지정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5G 어떤 장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중심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라든가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관련 사항도 참고를 하고요. 관련해서 금요일날 오이솔루션이 11.43%, 에이스테크가 25.23%,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18.46%, RFHIC가 8.37%, 그 다음에 KMW가 5.92%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에 지금 현재까지는 대장이 에이스테크로 되어 있고요.
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KMW 관련해서 관련 사항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25일, 26일까지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뭐 알테오젠하고 LG 이노텍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관련 사항을 이렇게 보면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KMW, 그리고 또 원익 IPS, 그 다음에 SPO셀도 위에적으로 많이 외국인들이 담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5G하고 뭐 수소차 관련 종목이 매수 상위에 오른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KMW 뭐 이 종목도 꽤 많이 매수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5G 관련 종목하고 어떤 그 수소차 대장인 SPO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고요. 참 기관 순매수는 일단 그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인은 소폭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굉장히 많은 양을 담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오이솔루션하고 서진 시스템 이쪽에 많이 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대신에 외국인들은 원익 IPS, 그 다음에 SPO셀 요쪽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LG 이노텍도 꽤 많은 양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 LG 이노텍은 이제 애플 관련해서 애플의 어떤 그 전방위 뭐 제품 출시와 관련해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다 해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인 뭐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최근에 어떤 그동안에 뭐 중국향 뭐 매출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삼성전자 뭐 휴대폰의 매출이 우리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애플과 삼성 뭐 휴대폰 납품업체인 LG 이노텍을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그 KMW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가 현재 이게 이제 66,700원 고가를 일단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전 고점 일부 돌파를 한 뭐 그런 상황이었고, 전 고점 돌파 후에 일단 뭐 매물을 맞으면서 윗꼬리를 단 그런 상황인데, 이 차트를 이렇게 봐도 지금 요 빨간 성대가 상당히 의미 있는 뭐 그런 저항대로 그동안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과감하게 돌파를 하고 고점도 일부 돌파를 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좀 요 윗부분에서 윗꼬리 부분에서 누가 매도를 했느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아낸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 뭐 거의 그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대신에 이제 개인의 어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기관들이 대량 매수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지금 간밤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한 2% 급락을 하면서 일부 그 5G 관련 종목도 뭐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뭐 개파락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월요일날 시초가가 최저가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초가에 일부 없으신 분들은 편입을 하는 것도 뭐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ABL 바이오 최근에 차트는 이렇게 허물어진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매도세의 주체는 일단 개인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개인들이 최근에 바이오 종목에서 돈을 빼서 SK 바이오팜 쪽에 지금 외국인들이 개인의 관도 뭐 돈이 지금 뭐 5일선 밑으로 뭐 지속적으로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뭐 한 5%대 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한다면 중가에 매수를 해서 단기 반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기 이제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7월 초에 이제 어느 정도 SK 바이오팜 어떤 브레이크홀 현상이 완화가 되면 일단 시중에 어떤 자금들도 다시 ABL 바이오 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LG 이노텍인데요. 이게 이제 하단부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고, 최근에 21선에서 5일선을 뚫는 매수 급소가 나왔어요. 물론 많이 올라서 지금 174,500원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31.95까지 상승을 했고, 개인들이 지금 매물을 내놓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지난주에는 매수를 안 했지만 가끔 이렇게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그 A&E에서 지금 추세를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누리고 개인들은 이제 신용 등을 이제
털어는 뭐 그런 과정이 진행돼 있고 기관들도 일부 매수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관심 종목으로 일단 두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전기차 관련 종목이거든요. LNF. 이것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뭐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지금 지분율이 12.19%.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매수에 참여를 하고 개인들이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털토는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단 그 후에 조정을 겪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종가 음봉일 때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는 뭐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요새 뭐 전기차 관련해서 테마로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전기차 종목과는 달리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히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계속 늘리고 개인들이 좀 팔고 일부 기관들이 계속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월봉상 최고점이 55,600원이에요. 2018년 6월 달에.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적도 좋고 해서 LNF도 충분히 정고점을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아까 뭐 서진 시스템 그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 월봉인데 이것도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꽤 많은 양을 지금 매수를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로 따져보면 기관들이 이게 이제 전부 다 이평선들 60, 120, 240 이걸 한 방에 뚫어버려서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33,000 요때 어떤 그 정고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돌파 이후에는 요게 이제 뭐 4만 원대까지 뭐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요거는 이제 기관 주도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거의 매수를 안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해서 지금 기관 수급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사업은 기관 주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특히 또 서진 시스템은 뭐 기관의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된 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한 뭐 KMW하고 뭐 서진 시스템, KMW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적고 서진 시스템은 기관의 뭐 수급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당장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됐죠. 상반기에 한 4조 원 정도 5G에 투자를 뭐 조기 집행하겠다. 그것도 규모로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린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G의 장비와 뭐 부품 납품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국 5G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는 어떤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5G 관련 종목은 다음 주 초에 지금 최근에 뉴욕 증시가 뭐 나스닥의 경우도 월봉상 윗꼬리를 다는 등해서 일부 그 매도세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는 뭐 현금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개인들이 고점에 매수하고 뭐 저점에 매도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매수와 매도는 상승 양봉 중에 한다 이런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다음 주 초에 일부 그 과매도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스켓에 있는 이제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바스켓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뭐 던져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리 피팅이 가능한데 그 대상 종목으로 아까 얘기한 KMW, 서진 시스템, RNF 이런 대상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 체리 피팅에 뭐 나서는 뭐 그런 전략이 뭐 유효하다고 보고요. 현금화 전략에 우선해서 이러한 그 코를 사는 이런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탐욕에 쫓아가는 그런 매매의 경우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종목이 아닌 테마성 분단은 매일매일 불편하시더라도 시가에 매수하고 종가에 매도하는 단기 매매에 뭐 치중하는 뭐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 5G라든가 뭐 전기차, 아까 LNF도 말씀드렸지만 5G하고 전기차,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에도 아직까지는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어떤 테마가 바이오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 섹터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 어떤 우리 시장의 중요한 팩터와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